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넷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두께는 10.6mm고 무게는 236g인데요. 지난 7월 공개한 갤럭시 Z 폴드 6보다 두께를 1.5mm 줄여 역대 Z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고 가볍습니다. 펼쳤을 때 화면은 8인치로 가장 넓고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도 장착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지원하며 오는 25일 국내 이동 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합니다. 가격은 278만 9,6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와 정부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3천여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임신 중이거나 8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콩의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나 컵, 세면 도구 등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홍콩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홍콩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 홍콩 달러에서 최대 10만 홍콩 달러, 우리 돈 약 35만원에서 1,76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카카오가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고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했습니다. AI 친구, AI 비서를 표방하는 카나나는 대화의 맥락에서 주요 정보를 기억하고 이용자에게 답변을 제시하는 기능이 담겼는데요. 특히 1대1 대화가 아닌 그룹 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내놓는 게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그룹 대화에서 나온 컨퍼런스 참석 일정과 준비물 등을 기억해서 이를 잊지 않도록 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카나나는 카카오톡과 분리된 별도의 앱에서 실행되며 올해 안에 카나나를 사내에서 먼저 시범 운영해보고 정식 출시 시기를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쯔쯔가 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털 진드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야외 활동 시 털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털 진드기 증가는 최근의 기온과 관련이 있어서 18도 이하일 때 증가하기 시작해 10에서 15도에서 왕성히 활동하는데요. 질병청장은 추수기와 가을 단풍철에 털 진드기와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는 털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착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늘어나는 불법 스팸 문자에 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가 키즈폰의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키즈폰은 어린이의 동선을 확인하고 유해 콘텐츠 접속을 막기 위해 제작된 단말기인데요. SK텔레콤은 키즈폰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2년간 사용되지 않은 번호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U+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모든 미성년자 고객에게 한 번도 사용한 이력이 없는 미사용 번호를 배정하는 등 정책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마트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김장용 절임 배추를 미리 예약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절임 배추 20kg 기준 4만 상자와 잘 무르지 않는 베타 후레쉬 절임 배추 3만 상자 등 모두 7만 상자를 예약 판매합니다. 일반 절임 배추 2만 상자는 택배 배송으로 35,000원대에 팔고 나머지 2만 상자는 매장 픽업 방식으로 29,000원대에 판매합니다. 독립 경술 1910년 2월 사형 집행을 앞둔 안중근 의사가 위순 감옥에서 쓴 글자입니다.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는 기록과 함께 왼쪽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없는 손바닥 도장도 함께 남겨져 있습니다. 일본인 간수였던 시타라 마사오에게 전달돼 일본에 보관되어 오던 글자가 우리나라에서 공개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 115주년,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 안중근 서가 24일부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특별전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민영보험사처럼 우체국 보험 가입자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실손24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손24를 통한 청구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할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팀 카이스트가 주변의 도움 없이도 혼자 입고 걸을 수 있는 새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모터와 제어장치 등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 로봇이 특별한 건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현재 걸음을 돕는 로봇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비롯해 뇌성마비나 파킨슨 등 재활치료에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요. 착용하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게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잡아주는 일명 발력 센서를 통해 안정감도 높였습니다. 팀 카이스트의 새 로봇은 오는 27일 사이베슬론 대회에 출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소프트렌즈용 다목적 세정액 11개 제품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단백질 세척력과 살균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단백질 세척력에서는 한국 알콘의 에이오세 플러스 액과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액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의 몇몇 제품에는 이물질이 검출되는 한편 내용량이 표시된 용량보다 적은 것도 있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검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사기 문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연말에 몰린다는 점을 노린 사기 문자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설치돼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으며 안내 문자 메시지는 인터넷 주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낯선 주소가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고
2026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업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2024년 10월 넷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